동적 프로그래밍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동적 프로그래밍은 크게 메모리제이션, 태블레이션 두 종류로 나누어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동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태블레이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이렇게 동적 프로그래밍에 분류되니까 두 가지 기법을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경우에, 만약에 내가 전수조사를 하는 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으면 그 코드를 메모리제이션 수도로 바꾸는 거는 거의 기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블레이션으로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점화식, 재현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 재현식은 보통 요 전에 살펴봤던 패스 그래프 문제처럼 어떤 요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뒤에 가서 계속 살펴보겠 텐데, 그런 문제의 경우에는 마지막 요소, 그러니까 최종 최적해의 구조를 보고, 그러니까 답이 되는 그 최적해의 답을 우리가 보고 그 답으로부터 점화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요거를 나누어서 어떻게 그 식이 만들어지는지 찾아보면은 대부분 그 동적 프로그래밍 문제는 그 점화식을 찾을 수 있고, 점화식을 찾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문제, 그 다음 그거를 이용해서 좀 더 큰 문제, 그걸 이용해서 또 큰 문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몇 가지, 이제 태블레이션으로 우선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합계가 가장 큰 구간 찾기예요. 이 문제는 3장에서 분할 정복을 이용해서 해결했던 문제예요. 분할 정복 이용해서. 그래서 반을 나눠서 이쪽 왼쪽에 가장 큰 구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장 큰 구간이 있는지, 아니면 스플릿 해가지고 중간에 걸쳐있는 애 구간이 있는지 살펴보고, 셋 중에 가장 큰 거를 반환해 주면은 가장 큰 구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분할 정복이 아니라 동적 프로그램, 태블레이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 이 역시 우리가 이제 점화식을 찾아야 되는데, 점화식을 생각해 볼 때, 아까 그 패스 그래프에도 마지막 노드가 포함될 수 있고 답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도 비슷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구간에서 4인데 맨 마지막 얘가 4죠. 저 4가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4로 끝나는 구간은 4를 포함하는 가장 큰 구간, 4가 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4를 포함한 가장 큰 구간을 생각해 보면은 그거를 LN이라고 합시다. 맨 마지막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요소로 끝나는 구간이, 그 끝나는 구간이에요. 끝나는 구간이 LN이라는 애가 있으면, 이 LN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VN이 홀로 가장 큰 구간을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L-1에다가 VN을 더해서 합계가 가장 큰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VN 홀로 그 큰 구간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고, VN이 다른 거에 같이 그 앞에 거와 결합이 돼서 가장 큰 부분 구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LN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LN-1이 있었고 LN-2가 있고 쭉쭉쭉쭉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 가장 큰 구간은 얘네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얘네들 중에 하나가 돼요. 근데 아까 여기서 어떻게 구했냐면 ln은 vn 또는 ln-1 플러스 vn이에요. 그러면 ln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ln-1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bottom up으로 해결한다면은 L1 해결하면 L1을 구하면 L1은 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L2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L2는 V2 혼자 있는 거나 아니면 L1 플러스 그 V2 값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L1 구하고 L2 구하고 L3 구하고 쭉 구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찾으면은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와 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 개가 전형적인 점화식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식들을 세우고 나면 이 식으로부터 bottom up을 어떻게 해야 되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문제들에서 문제의 그 솔루션, 해를 분석해서 이런 식들을 구해 놓으면은 이 식으로부터 bottom up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알고리즘은 이렇게 간단해요. 간단하고 이거의 비고는 ON이 됩니다. n번 지나가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분할 정복했을 때는 비용이 n 로그 n이었는데 얘는 ON이니까 더 효과적으로 답을 찾아줄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찾아서 실제 가장 큰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려면 또 찾아야 되겠지. 이것 중에 어디건지 찾아야 되겠고 그럼 L6이다. 그럼 L6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는 그 값은 구했으니까 해봐야 되겠지. L6부터 내려가 보면은 어떤 애들을 통해서 그 가장 큰 구간이 됐는지는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가장 큰 구간의 합계 값을 구하는 건지 구간 자체를 구하는 것에 따라서 구간 자체를 구해야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몇 번째가 가장 큰 구간이 됐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거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 또 예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오늘 살펴볼 예제가 LIS입니다. Longest Increasing Sequence. 요 문제는 태블레이션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메모이제이션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갖고 온 예제예요. 메모이제이션에 초점을 넣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IS 문제는 뭐냐면은 최대 증가 부분 수열을 찾는 문제예요. 최대 증가. 그러면 이런 어떤 배열이 있으면 1, 5, 5, 2, 7, 2, 4, 4 이런 것들은 이 배열의 수열이에요. 수열. 그 중에 어떤 시퀀스가 되는 거죠. 연속 시퀀스는 아니어도 되고 순서는 보장돼야 되는데 연속은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모든 부분 수열을 갖고 찾는 게 아니라 증가 부분 수열만 찾고자 하는 거고 그 증가 부분 수열 중에 가장 길이가 긴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증가 부분 수열은 순 증가예요. 그래서 1, 2, 4, 7은 얘의 부분 수열이고 순 증가 수열이죠. 계속 증가만 되고 있어요. 근데 2, 4 얘는 순 증가가 아니에요. 4 다음에 4는 값이 같으니까 얘는 대상이 안 돼. 그래서 얘가 답인데 이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전수조사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상당히 많아요. 2의 n승 정도로 최악의 경우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를 태블레이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점화식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점화식을 쉽게 못 찾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를 전수조사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전수조사로 문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적용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메모리제이션을 적용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전수조사 해보려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수열이 첫 번째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두 번째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세 번째부터 시작할 수도 있죠. 그리고 첫 번째를 넣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넣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안 넣고 세 번째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전수조사로 만약 프로그램을 짜면 나중에 돌아올게요. 거기는 이렇게 전수조사로 짜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죠.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면 포함하는 수열, 포함하지 않는 수열. 그러면 재교출이 몇 개 필요해? 기본적으로 2개 필요한 거죠. 첫 번째 요소를 포함하는 수열을 찾아야 될 거고 첫 번째 요소 포함하지 않는 애. 그 2개를 전수조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전수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에 솔브라고 하는 재교출이 있고 여기에 또 있죠. 그렇죠? 여기에 또 있어요. 그럼 얘는 뭐냐 하면은 솔브 하는데 더하기 1을 안 했어. 그리고 뭐만 증가했어요? 포스만 하나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를 넣지 않고 두 번째 요소부터 고려하는 조합을 재교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플러스 1하는데 여기다 플러스 1 했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 수열의 길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1을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얘로부터 찾은 답하고 얘로부터 찾은 답 중에 큰 게 답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전수조사 구현하는 게 되겠죠. 뭐 중복으로 비용은 많이 들 텐데 답은 오래 걸려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프리비어스 포스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순 증가 수열이니까 어떤 애를 포함했는데 얘를 포함하려면 얘는 얘보다는 어때? 커야 되죠. 커야 되니까 요걸 만족해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만족하는 애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올바르게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짤 수 있어요. 근데 태블레이션을 못 하겠어. 그럼 얘를 지금 이제 뭘 하면 돼요? 메모리제이션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재기함수에서 변하는 부분이 뭐예요? 포스와 프리비어스 포스죠. 이 2개가 변해요. 그렇죠? 그러면 2개가 변하니까 메모리제이션 하려고 그러면은 필요한 그 배열이 몇 차원이에요? 2차원이 필요한 거예요. 포스 값하고 프리비어스 포스 값이 어떤 때 00, 10, 뭐 12, 뭐 이런 이 값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불리는 게 얘인데 얘 2개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재교출하면서. 그러면 이제 2차원 배열이 필요한 거고 얘의 반환값이 인트니까 인트 배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 100개짜리다. 이 수열이 들어올 수 있는 게. 그럼 100일, 100. 왜 100, 100이 하면 되는데 100일, 100일 해야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 1이 된 이유는 프리비어스 포스는 출발을 뭘로 하냐면 마이너스 1로 해요. 그래서 하나가 더 필요한 거야. 프리비어스 포스는. 그래서 요 값이 뭐 100이 100일 뭐 이 정도 되겠지. 100, 100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1로 세팅해 놓고 여기로 가서 할 일은 여기에다가 그 메모리제이션 하는 코드를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는데 이제 요 메모 값을 이 있는지 없는지 봐서 만약에 내가 요 구간을 이미 구했다. 그러면 재교출하지 않고 리턴하면 되겠고 만약에 아직 안 구했다. 그러면 재교출해서 결과값을 얘에다 저장을 해야 되죠. 저장해야 되는데 요 어떤 코드는 그 C++에서 메모리제이 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참조 변수로 해가지고 나중에 레트를 여기 위치를 저장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나름대로 효과적인 솔루션이 된 거예요. 요걸 만들 수 있다? 그럼 요거를 기계적으로 요걸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내가 만든 재기호출 전수조사 함수에서 매개 변수 중에 바뀌는 게 몇 개인지 보고 바뀌는 것만큼 이제 그 다차원 배열이 필요한 거지. 너무 많이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2차원 배열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이 제법 큰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뭐가 증가해? 공간 복잡도는 늘어나는 거죠. 시간 복잡도는 줄어들어도 공간 복잡도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끝내지 말고 하나 더 하자는 거예요. 하나 더를 뭘 하냐면 이 공간 복잡도를 줄이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는 게 두 개였는데 그 바뀌는 두 개를 하나만 바꾸도록 바꿔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 문제의 특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열이 첫 번째 요소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요소부터 시작할 수 있고 세 번째 요소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우리는 원래는 최초에는 얘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시작은 0번째 세계인 1번째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for loop로 이 0번째 시작하는 거 1번 시작하는 거 쫙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 없어지냐면은 프리메 포스를 뺄 수 있어요. 시작한 위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는 이제 시작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넣어야 될 거는 걔의 다음 것들만 고려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음 것들을 고려하는데 뭘 고려해요? 여기보다는 큰 애들 걸 고려하지. 1, 3, 1, 5, 1, 7 이런 애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이제 요 재기함수에서 바뀌는 건 요거 하나예요. 그러면 메모리제이션을 적용하면은 이제는 2차원 배열에서 무슨 1차원 배열만 있으면 메모리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메모리제이션을 적용하면은 1차원 배열 만들어서 메모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차원 배열이 필요했던 걸 1차원 배열로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러면 시간 복잡도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 복잡도는 변하지 않는데 공간 복잡도는 우리가 2차원 필요했던 거를 1차원으로 줄이는 거예요. 자, 이제 요약을 해보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이 문제는 전수조사를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따져봤더니 전수조사해야 되는 그 양이 전수조사로는 택도 없이 부족하는 거예요. 너무 전수조사할 게 많아요. 그러면 이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피보나치처럼 똑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계산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런 경우다 그러면 메모리제이션을 거기다 적용하면은 엄청 빠르게 시간 복잡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메모리제이션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 봤더니 내가 만든 거는 아까처럼 하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변해. 그러면 그 두 개를 변하는 거를 어떻게 더 줄일 수 없을까? 세 개가 변하고 있다. 그럼 두 개로. 두 개가 변하고 있다. 하나로. 한번 줄이는 거를 생각해서 걔를 줄일 수 있으면은 더 효과적인 메모리제이 되는 거죠. 공간 복잡도도 적게 써서 똑같은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메모리제이션을 이제 적용할 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얘를 태블레이션을 한다. 태블레이션으로. 그러면 늘 똑같아요. 비슷하게. 얘도 이 요소 중에 수열을 찾는 거니까 어떤 애가 답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한번 얘가 포함됐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답을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얘가 답인데 7이 포함이 됐어요. 답에. 7이. 그러면 이 7을 생각해 보면은 7 앞에 올 수 있는 건 뭐냐면은 7보다 작은 애들은 다 올 수 있죠. 그럼 그 이 7 전에 올 수 있는 애는 4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고 5도 올 수 있고 1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 중에 가장 긴 애에다가 플러스 2라면 7로 끝나는 수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애가 있으면 얘는 얘 앞에 수열이 우리가 증가 수열이 있으려면은 얘보다 바로 전에는 얘보다 작은 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작은 애들 중에서 수열이 또 걔로 끝나는 게 있을 텐데 걔보다는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i번째로 끝나는 애는 그 전에 있는 애들 중에 얘가 K가 얘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런 애들 중에 맥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 나오면 우리는 얘를 계산하면 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더 작은 길이죠. 그러니까 LIS1, LIS2, LIS3 그걸 이용해서 그 다음 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바텀업으로 하면은 또 그 태블레이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블레이션으로 첫 번째 요소로 끝나는 애 하나밖에 없겠죠. 그럼 두 번째 요소로 끝나는 애는 첫 번째 요소가 들어올 수 있으면 걔 포함 못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세 번째 요소를 보면은 세 번째 요소는 두 번째 요소가 포함될 수 있고 두 번째 요소 포함 안 되고 첫 번째 요소만 포함되고, 그런 애들을 갖고 하나씩 늘려가면서 버텀업으로 해결하면은 끝에 가면은 DPN의 이제 최종 결과값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시간 복잡도가 n제곱입니다. 물론 얘를 n제곱보다 더 효과적으로 n로그 n으로 할 수 있다는데 뭐 그거는 궁금하신 분은 요 솔루션 한번 참고해 보시면 거기에 n로그 n으로 바이너리 서치를 추가적으로 이용해서 더 성능을 높이는 TP 하면서 저도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모든 문제의 최고 해결책보다는 지금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식을 세우는, 태블레이션 하기 위해서 식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 기본적으로는 전수조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전수조사로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까지 되시는 분은 그 다음에는 메모리제이션을 적용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챕터의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냅색 프로블럼이라고, 01 냅색 프로블럼입니다. 얘는 지금까지 다차 시간 해결책이 발견이 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유명한 문제이고요. traveling salesman's person, 웹하는 문제, 이 문제, 그리고 우리가 했던 캔섬 이런 게 subset, 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다차 시간 해결책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동적 프로그램을 해결한다고 해서 다차 시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면은 전수조사하는 것보다는 매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해결하게 되면은 아주 작은 문제들은 우리가 시간 내에, 충분한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문제가 좀 더 커지면, W가 아주 커지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시간 내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비유하냐면, 여기 도둑이 있는데 도둑을 생각해 보면 돼요. 도둑이 가방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훔치려고 그래요, 물건들을. 근데 이 가방에 넣을 수 있는 건 제한적이겠죠. 그러면 이 가방에 어떤 애들을 넣어야지만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할까? 그게 이 냅색 문제입니다. 가방에 넣을 수 있는 건 제한적이고 각 그 물건들은 가치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건들을 여기 넣었을 때 가치가 가장 크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입력은 n개의 아이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방이 하나 주어져요. 그리고 가방에 대해서는 용량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방에는 넣을 수 있는 게 제한적인 거지. 그리고 각 아이템은 그 이득을 나타내는 VI 값. 그러니까 도둑의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되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VI가 높으면은 돈이 더 많이 되는 그런 물건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WI는 그 물건의 무게나 크기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무게로 생각해도 되고, 크기로 생각해도 되고, 큰 문제는 없어요. 머리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가방에 이 n개 아이템 중에 일부를 넣어서 가장 이득이 되게끔. 근데 뭐는 안 돼요? 가방의 용량보다 더 많은 물건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0, 1 냅색이죠. 냅색은 가방인데 0, 1이라는 건 물건을 넣으면 넣고 안 넣으면 안 넣는 거예요. 물건을 쪼개가지고 반만 넣을 수는 없고 3분의 1만 넣을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물건은 넣거나 빼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n이 4개예요. w는 6이에요. 크기가 6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첫 번째는 이득은 3인데 크기가 4야. 두 번째는 이득은 2인데 크기는 3이야. 세 번째는 이득은 2인데 크기는 2인데 이득은 4예요. 얘는 크기는 3인데 이득은 4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는데 이렇게 채우면은 꽉 채웠지만 이득이 얼마? 7이에요. 이렇게 채우면 이득은 8. 이렇게 채우면 이득은 6이에요. 그럼 뭐가 제일 좋아? 이렇게 채워야 되겠지. 4, 2와 4, 3으로 채우면은 가장 베스트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할 건데 먼저 탐욕적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탐욕적인 방법. 그러면 탐욕적인 방법은 물건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로는 가치가 높은 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채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치가 높은 순으로. 그러면 첫 번째 예제에서는 물건이 3개인데 얘는 가치가 10, 9, 9인데 크기는 25, 10, 10이에요. 근데 가방의 용량은 30이에요. 그러면 정렬하면 가치가 가장 높은 애는 얘죠. 근데 얘는 가치는 높지만 크기가 너무 커. 그래서 얘를 하나 넣으면 다른 걸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의 답은 얘를 안 넣고 요 2개를 넣는 게 답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가치가 높은 순으로는 베스트 솔루션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가장 무게가 적은 순으로 정렬하면 가장 적은 수라는 거는 좀 더 많이 넣겠다는 생각이죠. 많은 물건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보면은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간 애가 그 가치도 많이 나가면 쟤 하나 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해도 안 돼.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인 그 기준을 찾아야 되는데 그 효과적인 기준은 뭐냐면은 무게당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무게당 가치. 그러면 요런 애들이 있으면 얘는 무게당 가치가 10이야. 얘는 무게당 가치가 6, 얘는 무게당 가치가 7이에요. 그럼 뭐부터 넣어? 얘부터 넣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1, 3을 넣으면 190이고요. 근데 실제 최적회는 2, 3을 넣으면 200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 무게당 가치수로 정렬한 것도 탐욕적인 방법인데 쟤도 옵티멀 솔루션을 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 무게당 가치수는 우리가 문제를 조금 바꿔서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라는 게 있어요.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는 0일에서는 물건을 넣거나 말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빈틈없이 채우기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자를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딱 맞게 자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알고리즘으로 넣는 게 베스트예요. 얘 두 개를 얘와 얘를 넣은 다음에, 그쵸? 17 넣은 다음에 얘를 남는 크기만큼 잘라가지고 넣는 게 가장 옵티멀합니다.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는 탐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영일 배낭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경우를 해보는데, 이제 전수조사 하는 게 아니라 태블레이션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동적 프로그래밍에서 태블레이션 적용하려면 또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최적해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얘도 전형적으로 앞에 살펴봤던 문제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얘도 요소들 중에 고르는 문제예요. N개 요소 중에 어떤 애를 고르는지에 따라서 그 답이 나오는 거니까 맨 마지막 요소가 답에 최적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갔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고 안 들어갔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걔를 더 작은 문제로 정의할 수 있냐 없냐, 넣고 뺀 거를 더 작은 문제로 정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그게 정의가 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재현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재현식을 만들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버텀업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S가 최적해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요소, n번째 요소가 이 최적해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포함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WN은 W보다는 작아야죠. 그쵸? 저 물건을 넣었다는 거는 그 가방에 걔 혼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WN은 W보다 작아. 그 다음에 이 S에서 N을 빼봐요. N을 빼. 그러면 원래 문제를 더 작은 문제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S에서 N을 뺀 거는 N-1개의 아이템을 구성된 어떤 문제로 바꿀 수 있냐면은 용량이 바뀌어지죠. 왜? N이 들어갔는데 걔는 포함해야 돼. N은 포함했으니까. 얘가 포함이 되면은 가방이 있으면 얘가 요만큼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요만큼에다가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나머지에다 포함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N-1개를 어디다가 W-WN 크기의 가방에다가 채우는 문제예요. 걔의 최적해 플러스 N이야. 그러면 그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경우 1은 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냐면 얘와 같은 거예요. 얘와. 맨 마지막 거 넣네. 그리고 그 무게를 빼고 나머지 애들을 채우는 문제에 베스트랑 얘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포함이 안 됐어. N이 포함이 안 됐어요. 최적해. 그러면 얘의 답은 뭐랑 같냐면은 그냥 N-1개를 뭐에 넣는 거예요? 원래 그 가방 전체에 넣는 거랑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N은 답이 아니니까 없다고 생각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 없이 문제를 풀어도 똑같은 답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답은 얘 아니면 얘예요.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현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우리는 아래서부터 해결해야지. N개부터 아니라 물건이 하나 있을 때, 그 다음에 물건이 2개 있을 때, 물건이 3개 있을 때, 물건이 4개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를 갖고 해결한 다음에 하나에다가 그러면 또 하나 넣고 얘를 이용해서 얘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2개는 그 하나랑 같거나 아니면 하나랑 걔를 2개를 같이 넣은 거죠. 그거를 만드는 게 이게 점화식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림으로 그리면은 요거 순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0이에요. i가 0이라는 건 여기가 뭐냐면 넣는 물건이에요. 늙은 물건 하나도 안 넣는 거야. 안 넣으면 가치는 다 0이겠죠. 요쪽으로는 뭐예요? 무게요. 가방의 무게. 6이면 가방이 0인 거, 1인 거, 2인 거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일 때를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물건은 3, 4예요. 하나만 넣어요. 그러면 얘는 가방의 용량이 0이면 당연히 못 넣죠. 1일 때도 못 넣어. 2일 때도 못 넣어. 3일 때도 못 넣어요. 근데 요때는 넣을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도 뭐 걔를 하나 넣을 수 있으니까 333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봐야 되겠죠. 두 번째를 보면은 이 두 번째는 3일 때 용량이 2이니까 여기는 2가 돼요. 근데 요 때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 때는 두 가지예요. 1만 넣은 경우와 얘를 빼고 얘를 같이 넣은 경우예요. 근데 얘만 넣으면 3이죠. 그쵸? 근데 얘를 포함하면은 얘가 용량이 지금 얼마야? 3이죠. 그럼 남는 용량이, 그러니까 지금 용량이 4일 때를 고려하는 거지. 4일 때를 고려하면은 얘를 넣으면은 얘는 못 넣어요. 그러니까 얘 하나 넣냐, 얘 하나 넣냐, 어느 게 더 좋아요? 얘가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 계산하면은 최종적으로 8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근데 이쪽이 지금 거시기 한데요. 왜냐하면 얘는 물건이 늘어나면 이렇게 계속 좀 선형적으로 느는데 이쪽은 물건의 용량이 100이다. 그러면은 1, 2, 3, 4에서 100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 고려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이 늘어나는 게 엄청나요. W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쭉 점진적으로 구해서 이걸 구하면은 얘가 최대 이득 얻을 수 있는 건 8이라는 건 아는데, 그러면 이 8을 뭘 이용해서 만든 어떤 물건들을 넣은 거냐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요걸 보면 되는데, 요걸 보면은 얘는 얘보다는 크죠. 그러면 얘를 바로 갖다 쓴 건 아니에요. 그러면 i사가 들어온 거고, 그러면 얘에서 4를 빼서 가면은 어디로 가냐면 3, 2, 요거죠. 얘와 여기 있는 4와 얘를 합쳐서 요 8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기 때문에 거꾸로 가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늘 그랬듯이. 그래서 DP는 보통 가면서 내가 뭘 넣는지를 별도 기록하지 않고 DP로 그 점진적으로 이 테이블로 답을 구했으면 내가 얘를 8을 최종적으로 저장했을 때 뭘 계산해서 저장했는지를 거꾸로 가면은 얘를 넣는지 안 넣는지 알 수 있고 되돌아오면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얘가 3, 4가 들어갔구나. 3, 4가 들어가서 8이 나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선형의 얘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알고리즘들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요것만 우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이 개념, 이제 이런 문제에서 최적혜를 생각해 보고 그 최적혜로부터 재현식을 구하고 재현식을 구한 다음에는 그 재현식을 버텀업으로 해결하는, 그게 태블레이션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문제만 더 보고, 한 문제만 더 보고 오늘도 일찍 끝낼게요. 한 문제 더 보는데, 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네 개의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네 개 문제 다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기보다는 요 두 개는 되게 유명한 문제라 꼭 알고 있어야 될 문제들이고요. 이제 연기설 문제 그 8장에서 한번 언급했었는데 두 개의 연기서열이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유사한지, 그래서 가장 유사한 그걸 찾는 그런 문제인데, 두 개를 이렇게 배치했을 때 최소화되는 배치를 찾는 게 이 연기서열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개의 연기서열이 있으면 이 연기서열을 배치시켜 가지고 그 배치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 점수가 가장 최소화되는 그 배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두 문자열의 중간중간에 갭을 넣어서 두 문자열의 길이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일치시켜서 그 일치시킨 애들 중에 점수가, 페널티 점수들이 가장 적은 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염기서열이 주어졌을 때 길이가 서로 다른데 이 길이들을 일치시킵니다. 뭘 추가해서? 공백을 추가해서 일치시키고, 그 일치시킨 애들을 여러 경우 수가 나오겠죠. 그런 애들을 비교해 가지고 가장 최소화되는 배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치를 찾으면 그 두 개의 염기서열의 유사도를 구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최적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데, 얘를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려 그러면 똑같이 뭐가 필요해요? 재현식을, 점화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화식은 늘 뭐로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최적해로부터. 최적해는 뭐예요? 이 문제의 최적해는 두 개의 공백을 넣어서 똑같은 길이를 만든 거예요. 똑같은 길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얘 또 맨 마지막 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똑같은 길이가 됐죠. 그러면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돼요. 근데 맨 마지막은 세 가지 경우예요. 세 가지 경우. XM과 YM과 정렬시킨 경우예요. XM과 YM. 그 다음에 XM과 갭과 정렬시킨 경우가 있을 거고, 갭과 YN을 정렬한 거예요. 갭과 갭을 정렬한 건 의미 없으니까 빼. 신경 쓰면 안 돼. 더 점수도 높을 뿐만 아니라 갭을 계속 붙이면은 무한정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애예요. 그러면 요 셋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지. 그럼 이 셋 중에 하나를 우리가 구해서 얘를 이제 쟤들은 이제 셋 중에 하나인데, 그럼 그 셋 중에 하나는 이 문제를 요거의 소문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XM과 YN이 일치된 경우는 걔 두 개를 버려. 그러면 또 어떤 문제로 만들어져요? 그 문자열이 하나 없는 길이가 작아진 두 개의 염기서열을 일치시키는 문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와 얘를 일치시켰으면은 이제 남는 거는 요 5개와 요 4개를 최적화해서 일치시키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최적화에서 XM과 갭으로 일치시킨 경우에는 얘는 여전히 Y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X는 한 문자를 이미 쓴 거죠. 빼서 X'과 Y와 매치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둘 다 안 줄었지만 X'은 길이가 줄었어요. 얘는 X는 안 줄었는데 Y' 줄었어요. 그러면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돼요. 알파 XI Y J라는 건 이제
그 애를 빼내죠. xi와 yj를, 그러니까 xi와 yj를 일치시킨 거예요. 일치시킨 거고, 그 일치시켰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미스매치 페널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일치되면은 페널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 0 아니면은 어떤 값이고, 그래서 요 알파 x iy와 플러스, 이제 어떻게 되냐면 pi-1, j-1이 되는 거죠. 길이가 하나씩 줄은 거죠. 얘는 둘 다 갭 페널티를 받아야 되겠지. 갭 받아야 되는데 얘는 i-1은 줄지만 j는 안 줄는 거고, 얘는 i는 안 줄고 j-1이 줄은 거예요. 그러면 쟤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텀 앞으로 구하는 거예요. 바텀 앞. 다른 거부터 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베이스케 생각해 볼 때 0, 5, 0 이런 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앞에 5개를 공백과 매치시킨 거예요. 쭉 공백하고. 그래서 요 초기 값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작은 거부터 쭉 계산해 놓으면 MN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이 MN이 무슨 선형은 아니에요. 선형? 선형이보다 길이의 곱이죠. 얘는 선형이라고 하기보다 하여튼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동쪽 프로그램의 핵심은 최적해를 생각해 보고 그 최적해로부터 점화식을 구하고 그 점화식을 버텀 앞으로 해결하는 거고, 점화식을 구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그것의 작은 크기의 문제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염기설 문제도 어떤 문제를 그 염기설 문제보다 길이가 작은 문제로 정의해낸 거죠. 그게 점화식인 거예요. 그러면 길이가 1인 애 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길이가 2, 길이가 3인 애들, 4인 애들, 그러면 길이가 10인 애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10인 애를 나중에 해결하면 되는 거죠. 아래서부터 올라가서. 그래서 태블레이션을 이제 대로 배웠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솔직히 많이 훈련해 보시면 동쪽 프로그램 문제들을 찾아보고 그 동쪽 프로그램의 점화식을 내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고 실제 프로그래밍 해보면 더 좋은데 프로그램 안 해봐도 솔루션을 보고 내가 찾은 점화식을 똑같은 점화식 이용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점화식은 맞게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들을 다 비슷비슷해요. 지금 보면은 결국은 다 뭘 갖고 해? 맨 마지막 걸 어떻게 됐나? 뭐 이런 식이죠. 맨 마지막 걸 넣나 안 넣나? 맨 마지막 걸 일치시켰냐 안 시켜줬나? 거의 비슷한 문제들입니다. 오늘 너무 일찍 끝나네.